미국인들이 말차의 씨를 말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이 말차 대소동이 다 지나가기도 전에 제2의 말차로 불리는 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베. 미국에선 더 퍼플 골드러시라는 표현이 돌 정도인데요. 볼수록 정말 매력적입니다. 식품 중에서는 드물게 자연 상태에서 이미 완성된 색이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타로나 자색 고구마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필리핀에서 주로 먹는 뿌리 채소입니다. 2026년 트렌드 리포트에서 올해의 식음료 트렌드로 꼽기도 했었죠. 블룸버그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우베 사랑으로 인해서 필리핀 안에서 씨가 마를 정도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가격 역시 2019년보다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일본의 말차 공급이 불안정했던 것과 비슷한 흐름인 거죠. 때문에 필리핀 농업부가 종자 생산 동료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3배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베는 말차와 비슷한 이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건강하면서도 포토제닉하거든요. 미국과 영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최근에서야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투썸플레이스가 우베 음료와 디저트를 출시했고 노티드에서도 우베 메뉴를 냈거든요. 이 보라색 채소는 언제, 어디에서 흘러온 걸까요? 오늘은 이 우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제2의 말차 우베입니다. 우베는 보라색 얌의 일종입니다. 얌은 막과에 속하는 식물이죠.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에스프레소와 궁합이 좋고 우유와도 잘 어울리죠.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쁜 데다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젠지들의 픽이 될 만도 했죠. 칵테일, 음료, 케이크, 도넛, 아이스크림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미국 스타벅스에서는 올해 아이스 우베 코코넛 마끼아또 같은 우베 메뉴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베는 동남아시아, 인도 남부, 그리고 태평양 섬지역에서 주로 자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생산지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우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필리핀에서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필리핀 사람들이 즐겨 먹거든요. 보홀 농부들은 우베를 구원의 작물이라 부를 정도죠. 우베를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면 미안함을 담아서 입을 맞춘다라는 문화가 구전으로 전해질 정도거든요. 자, 우베에 대한 기록은 1613년에 만들어진 따갈로그 스페인어 사전이 최초입니다. 스페인이 16세기에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또 교류하기 위해서 사전을 만든 거죠. 이 사전에 우베가 등장합니다. 필리핀에선 오래전부터 우베란 것을 먹어왔다는 기록을 남긴 건데 사실 이 기록엔 오류가 좀 있습니다. 우베를 고구마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거든요. 근데 우베는 고구마가 아니라 얌입니다. 과가 아예 다른 작물이죠. 이 사전을 만들었던 스페인 사람들이 이걸 알 리가 없었을 겁니다. 우베나 얌을 먹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식물학에 대한 지식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인들 중에서는 우베를 자색 고구마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구마는 아메리카 토착 작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고구마를 재배했었는데요. 서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이 미국의 노예로 끌려왔다가 고구마를 보고 얌이라고 불렀던 거죠. 아프리카에선 얌이 흔했기 때문에 고구마를 보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남부 흑인들 사이에서는 고구마를 얌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세기 초에 루이지애나주에서 주황색 속살의 고구마를 개발하는데요. 이걸 기존의 고구마와 차별화해 마케팅하겠다고 하면서 얌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흑인 커뮤니티에서 고구마를 얌이라 부르던 걸 이용한 거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까 미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얌은 죄다 고구마고 진짜 얌은 없다라는 말이 돌 정도입니다. 이름에 대한 교통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베가 엄청난 유행을 타고 있는 지금 이걸 자색 고구마라고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정작 미국에서 팔리는 진짜 자색 고구마는 오키나와 고구마거든요. 우베는 필리핀 말고도 다양한 나라에서 재배하고 먹지만은 필리핀에서는 좀 더 특별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얌은요, 굽거나 삶아서 주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필리핀에서는 디저트 문화의 핵심 재료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건 유럽의 영향이 컸습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된 후로 필리핀에는 유럽의 디저트 문화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때 우베를 이용한 보라색 잼인 우베 할라야가 만들어졌죠. 우베를 삶아서 으깬 뒤에 코코넛 밀크와 카라바오 생우유, 버터를 넣고 졸여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1898년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필리핀을 식민지로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국의 연유가 필리핀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베 할라야에 들어가는 생우유 대신에 연유가 들어가면서 조리 과정이 간편해졌죠. 그리고 이게 필리핀 디저트의 주요 베이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베 할라야를 이용한 대표적인 디저트가 바로 할로할로입니다. 필리핀의 국민 디저트로 불리는데요. 일본 빙수인 카키고오리를 변형해서 만든 겁니다. 원래 카키고오리에는 우리나라의 팥빙수처럼 팥이 들어가는데요. 필리핀에 살던 일본인들은 구하기 힘든 팥 대신에 녹두를 넣은 몽냐로 만들었죠. 이 몽냐를 필리핀 사람들도 좋아했기 때문에 필리핀의 방식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과일, 콩, 그리고 단맛이 나는 재료를 깔고 그 위에 얼음을 올린 후에 우베 할라야와 우베 아이스크림을 올려 먹는데요. 현재는 필리핀 어딜 가나 먹을 수 있는 대표 디저트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피에스타 문화가 결합되면서 우베는 빠르게 퍼졌죠. 필리핀은 워낙 덥고 습하니까 할로할로는 원래도 많이 먹었는데요. 우베가 가진 이 화려한 보라색은 축제와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이번 코첼라의 공식 스폰서였던 스타벅스가 내놓은 음료도 쨍한 보라색이었는데 이걸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축제 분위기가 확 사는 것 같죠. 우베는 할로할로뿐만 아니라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 등등 디저트 전반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식문화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게 글로벌로 퍼지기 시작한 건도 필리핀 사람들 덕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필리핀 사람들이 우베를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어 먹었고 문화 정체성을 이어나갔거든요. 마치 한국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도 김치와 갈비찜을 해먹었던 것처럼요. 음식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사실 우베가 이렇게 유행하기 전까지 미국인들은요, 우베를 그냥 이상한 식용색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쯤부터는 우베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이애미의 필리핀 음식점인 마닐라 소셜클럽에서 엄청나게 화려하고 비싼 도넛 하나를 출시하는데요. 생긴 것부터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샴페인으로 아이싱을 하고 우베 무스와 샴페인 젤리로 필링을 채운 뒤에 24K 금으로 덮은 이 미칠 듯한 화려함과 $100라는 더 미친 가격 때문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당시에 기사가 많이 나는데 그 덕분에 우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필리핀계 이민자들이 우베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는다는 걸 알게 됐죠. 미지의 식용색소 취급을 받던 게 아름다운 색을 내는 식재료로 신분 상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인스타그램과 함께 우베는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죠. 우베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그냥 한번 먹어보고 찍어 올리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거든요. 우베가 본격적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건 바로 코로나 때부터였습니다. 트레이더조가 우베 아이스크림을 출시했는데 이게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거든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인스타와 틱톡을 정말 열심히들 했는데요. 이 흐름과도 맞물린 겁니다. 트레이더조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닐라와 피스타치오를 섞은 듯한 맛에 코코넛 향이 살짝 가미됐다고요. 이게 당시에는 정말로 불티났습니다. 어느 평론가는요, 트레이더조가 필리핀 우베의 공급난을 심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 우베 라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익숙한 음료인 라떼에다가 우베를 넣어서 특유의 보라색을 낸 건데요. 말차 라떼와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베스킨라빈스, 던킨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우베를 활용한 메뉴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우베가 이렇게 큰 인기를 끌 수 있게 된 건 아무래도 색깔 때문입니다. 일단 말차와 비교해도 더 화려하고 눈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인기 있는 음식들을 꿰뚫는 트렌드는 단연 비주얼입니다. SNS에 올리기 좋아야죠. 맛은 직접 먹어야만 알 수 있지만 색은 보기만 해도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우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 우베를 전파한 필리핀계 이민자 2세들은 우베의 맛과 향,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는데요. 정작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역사적 배경에는 별 관심이 있지 않거든요. 때문에 우베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변형되어 퍼지고 있다는 거죠. 우베는 마 계열의 작물이 그렇듯이 향과 맛이 은은합니다. 말차처럼 존재감이 강하지도 않죠. 그래서 다른 재료를 섞으면 우베의 섬세한 맛이 가려지는 겁니다. 여기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우베를 고구마로 알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베가 아닌 오키나와산 자색 고구마를 쓰는 경우도 있죠. 고구마로 만들어 놓고는 우베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겁니다. 우베가 미국 내에서는 맛이 아닌 색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필리핀은 우베의 최대 생산국으로 연간 1만 4천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필리핀 내에서 소비하고 있죠. 하지만 2020년 이후 우베 수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수출량의 절반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러니 가격은 점점 오르고 있고요. 우베는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우베 덩어리를 심으면 빠르게 자라긴 하는데요. 그래도 수확까지는 10개월이 걸립니다.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필리핀에서는 내수용까지 싹싹 끌어다 수출을 하는 실정이라서 국내 수요를 감당하려면 해외에서 우베를 수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자면 김치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이거 다 수출했는데 정작 우리가 먹을 국산 김치가 없어서 김치를 돈 주고 중국에서 수입해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참 필리핀 입장에서도 복잡한 마음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베는 필리핀만 키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도 우베를 상업 재배해서 수출하려는 시도를 하는 중이죠. 만약 이런 국가들의 우베 수출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요, 별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우베를 팔 수 있고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자기들 나라의 고유의 음식이 유명해지긴 했는데 정작 그 본질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맛과 향, 그리고 그걸 둘러싼 문화적 맥락은 제거되고 보라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만 소비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우베는 인공색소를 대신할 천연 색소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음식 문명사가 마시모 몬타나리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자연이 아니라
문화다. 이 말은 대부분의 음식에는 맞는 이야기지만은 적어도 현재 이 글로벌 우베 열풍에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베는 분명 필리핀의 문화가 담긴 음식이지만은 우베 열풍에서 그 문화적 배경은 사라지고 보라색이란 색깔만 강조되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문화에서 멀어지는 음식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현재 미국에서 소비되는 우베의 양은 말차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우베의 인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우베가 필요하겠죠. 현재 필리핀의 공급만으로는 부족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베는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될까요? 말차처럼 스테디한 재료가 될 수 있을지, 그 생명력은 또 얼마나 길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